네. 네. 2026년 아메이 회계년도 하반기를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 3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신규 ABO 프로모션 소식입니다. 신규 ABO 프로모션은 우리 비즈니스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3년 미만 신규가 매출 중 50%를 차지하며 전체 신규 ABO 절반이 프로모션을 통해 가입했고, 신규 프로모션 시행월에는 88%의 높은 구매 활동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공유 잠시만 끄겠습니다.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렸네요. Recording in progress. 네. 그래서 지난 9월 많은 리더님들께서 참여하셨고 혜택도 많이 받으셨는데요. 먼저 하반기 힘찬 비즈니스를 위해 3월 신규 에비어 프로모션의 선물을 두 가지 금액대로 준비했다는 소식입니다. 2026년 3월 신규 가입 리더님들 대상으로 코어 제품 10만 원 또는 20만 원 첫 구매 시 리더님들께서 선호하시는 본품과 샘플이 담긴 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특별히 리더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보다 더욱 세련된 박스 디자인으로 변경되었고요. 선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도 활용하기 좋은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매에 대한 부담과 또는 후원에 대한 부담을 확 낮췄습니다. 신규 프로모션에 참여하셔서 혜택과 더불어 성공적인 하반기 비즈니스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ABO를 후원해 주신 플래티늄 이상 리더님들을 위한 감사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됩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20만 원 이상 첫 구매한 신규 ABO를 10조, 20조, 30조 이상 후원하신 플래티늄 이상 리더님들께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봄 시즌에는 다양한 활동과 만남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만큼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은 리더님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해드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 소식 중 오랜만에 찾아온 장수호 프로모션과 엠모스피어 스카이 보상 판매 프로모션 두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월에서 8월 다시 시작된 장수호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달 장바구니에 필요한 제품, 원하는 날짜에 알아서 착 배송해주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는 한국 아메이 전체 매출 기준 18%를 차지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장수호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가입 후 3개월 이내 장수호로 연결 시 충성 소비자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반 구매에 비해 월 평균 구매액도 2.1배 높았으며 다음 회계년도 말 유지율 역시 1.2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월 다시 돌아온 장수호 프로모션 안내해 드립니다. 신규 구독 유입 강화를 위해 생애 첫 장수호 가입자를 위한 혜택, 제품 구매력 강화를 위해 월 30만 원 이상 연속 주문자에게도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초기 유지력 강화를 위해 장수 3에서 5회차 구매자에게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신규 구독을 위해 생애 첫 장수호를 시작한 소비자에게는 3월에서 5월 3개월 연속 구매 시 글리스터 치약 2개를 6월에 제공합니다. 제품 구매력 강화를 위해 매달 30만 원 이상 연속 구매 시 3월에서 5월 3개월 연속 구매는 대용량 스캘프 헤어스파 샴푸를 6월에 제공합니다. 6월에서 8월 3개월 연속 구매는 GNH 너리시 바디 로션이 9월에 제공됩니다. 3월에서 8월 총 6개월 연속 매달 3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뉴 논스틱 팬 3종 세트까지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초기 유지력 강화를 위해 3에서 5회차 소비자를 위한 특별 혜택으로는 달성 다음 달에 각 A클릭 머니를 5,000원 더 제공합니다. 앞서 말한 장수 3에서 5회차 특별 혜택 예시 안내입니다. 기본 장수 혜택은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추가로 3에서 5회차 특별 혜택까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엠모스피어 스카이 보상 판매 프로모션 소식입니다. 요즘 공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 덕분에 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초미세먼지는 WHO 공급 기준인 5 마이크로미터를 한참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여름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기도 한다는 소식입니다. 나이는 많을수록 미세먼지는 직경이 작을수록 위험합니다. 작은 입자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인 2028년도 5월은 구형 엠모스피어를 단종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체 단종 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엠모스피어 필터 판매도 이제는 종료됩니다. 또한 부품 단종으로 AS 서비스까지 종료됩니다. 이번 엠모스피어 스카이 프로모션은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2달간 환승 에어 보상 판매 프로모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기존 제품 또는 타사 공기청정기 모두 가능하며 스카이 구매 시 아메이 바우처 20만 원, 블루 구매 시 아메이 바우처 10만 원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을 더욱 건강하게 할 기에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오는 미세먼지를 스카이로 꼭 잡을 수 있도록 이번 한승 타이밍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6 회계년도 이글드림 그룹 6핀 세미나 프로모션과 마이 웰리스랩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참가 조건은 26 회계년도 플래티늄 이상 성취하신 리더님,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리더님은 히스토리컬 핀 자격 유지하면서 새로운 레그 6개 큐 증가하신 리더입니다. 또한 3월에서 4월 이글 드림 그룹 내 마이 웰리스랩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대상은 유자격 SP 이상부터 가능하며 2026년 3월 뉴 SP도 가능합니다. 참여 조건은 3월, 4월 동일하며 뉴 ABO 등록 후 마이 웰리스랩 리포트 제출 후에 20만 원 구매를 월 5세트 이상 하신 리더님들입니다. 첫 번째 혜택은 순위 선발입니다. 3월, 4월 합산 실적 기준으로 1위에서 7위는 홍콩 마카오 뉴핀 세미나에 참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혜택은 추첨 선발입니다. 3월 5세트 달성, 그리고 4월 5세트 달성 시 추첨 대상이 되며 추첨 3명의 리더님도 홍콩 마카오 뉴핀 세미나 참가 가능합니다. 마이 웰리스랩 구매 후 제품 20만 원 구매는 원포온 제품 또한 포함입니다. 신규 ABO 프로모션과 함께 홍콩 마카오 프로모션 2가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OM과 DBC 강의 시간 안내입니다. OM은 기존 60분에서 70분으로 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전국 DBC 진행 시간이 변경됩니다. 시작 시간이 기존 오전 11시에서 오전 10시 30분으로 시간 변경되었습니다. 3월 14일 DBC 시작으로 1주차 Q&A Y&A, 2주차 탱코어 너챈볼츠원 동일하며 1교시 60분, 휴식 10분, 2교시 60분 강의가 진행됩니다. 3주차는 1교시 너챈볼츠2 강의와 성공의 ABC 30분 강의가 추가되며 그 뒤 바로 이어서 수료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의 시간 잘 확인해서 일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드릴 프로모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글드림 리더님들께 공기청정기 제품 정보와 프로모션 소식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모셨습니다. 열정과 에너지를 높여주실 다이아몬드 안효주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유주입니다. 리다님이 10분 하신다는데 진짜 딱 10분 해가지고 15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10분 딱 하셨네요.
리사님도 오늘 금요일이고 2월의 마지막 주인데 이렇게 미팅에 참석하시는 열정적인 모습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가 안 켜져 있다고 나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어,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프로모션이 진행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앰모스피어에 관련되어서, 일단은, 어, 저희 신랑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정국고 강의인데 사투리 일단은 뭐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중간에 갑작스럽게 사투리가 나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공기 오염의 원인과 이해 그리고 인체에 주는 피해들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내 공기 오염 물질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고르는 기준 그리고 아메이의 특장점, 그리고 타사와의 비교와 사례들, 소비자들 사례와 프로모션 정보 순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화면에 좀 많은 리더님들 얼굴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몇 분이 좀 안 보이셔가지고 일단 좀 재밌는 걸 좀 준비했어요. 왜냐면 저도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좀 풀어야 되고 여기 여러분의 표정도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약간 밝은 미소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머리가 길어서 그러게는 하루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전화 수만 없이 날려면 마음이 너무 소리가 나왔나요, 혹시? 소리 나왔죠? 근데 이렇게 웃긴 걸 보고 왜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다 심각하세요? 전부 다 제가 지금 화면 키신 분 얼굴을 봤는데 지금 청장기 강의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약간 이러신 분도 있었지만 표정의 변화가 진짜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 어떻게 하면 리더님들하고 좀 소통하면서 마음을 좀 열까?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불금인데 번화가에 나가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집에서 학습하는 불금을 선택하신 리더님들께 신나게 불금 느낌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영상을 처음에 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즘에 현대자동차에서 그 AI 로봇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AI로 만든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이런 로봇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글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한국산이 맞는 것 같다, 회식 갔다 와서 만들었냐, 이렇게 하면서 댓글들이 너무 재밌는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소통하고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어서 리더님들한테 지금 댓글로 리더님들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댓글로 올려주시면 가장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내가 커피 쿠폰을 개인적으로 보내드려야지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전혀 재밌지 않은 표정은 아니시죠? 쏙을 웃고 계셨죠?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아저씨 춤. 아저씨보다 더 닳아요. 흥이 납니다. 이 약간 리더님들 댓글 너무 소극적이어가지고 제가 봤던 재밌는 댓글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멘트가 재미나나요? 이분 선물 약간 반쯤 확정이십니다. 나보다 더 잘 흔드네. 내가 로봇이었네? 라고 댓글 주신 분도 계시고요. 배터리 대신에 소맥을 넣었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셨고. 나랑 같은 댄스 학원 다니고 있네. 그리고 일 시키려고 만든 거 아니냐는 댓글에 회식도 일의 연장선이라고 누가 글을 남겨놨네요. 그리고 저 동작 학습시킨 연관이 너무 궁금하다. 근데 저는 제일 웃긴 게 뭐였냐면
나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 있다고 이렇게 해놓은 분인데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님들 댓글을 한번 제가 보고 있는데, 어, 나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가장 좀 재밌는 것 같네요. 나보다 훨씬 나아요. 윤현수 리더님 나중에 저한테 인스타로 DM 한번 보내주세요. 로봇도 회식하는 이것도 재밌네요. 이분도 보내주세요. 자, 우리 조금 이제 마음 풀어졌으니까 리더님들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다는 건 어쨌든 미팅을 보고 있다는 걸로 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명 정도가 들어왔네요. 자, 이제 미팅을 이제 진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밥을 먹지 않고 얼마를 버틸 수 있으세요? 3주를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대요. 혹시 3시간이라고 생각하신 분 아마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3일 못 버틴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밥을 먹지 않고 3주를 버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자, 그런데 물을 안 먹고는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요? 물은 3일을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오늘 당신은 몇 번의 숨을 쉬었을까요? 우리 하루에 2만 번의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1분 안에 보통, 엄청 많은 숨을 쉬죠. 한번 이렇게 숨을 한번 쉬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이 곧 나의 하루의 컨디션이다. 하루가 아니죠. 숨을 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단 3분, 3분도 사실은 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코 막고 한번 1분도 아마 견디기 사실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30초에서 180초 산소가 결핍될 시 의식 소멸의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숨이 멈추면 그 골든타임을 넘어가게 되면 뇌 손상이 오게 되죠. 숨을 못 쉬게 되면 그만큼 공기와 숨 쉬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마시는 물은 깐깐하게 고르면서 왜 마시는 공기는 고르지 않을까요? 어, 실제로 맞는 얘기가 맞죠. 보이지 않고, 무심코 우리가 늘 흡입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건강을 위한 선택에 어쩌면 가장 보이지 않는 것부터 챙겨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는 갔지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미세먼지와 황사가 오는 계절이 왔습니다. 어, 2022년도에 중국에서 중국 석탄 생산 능력을 3억 톤 증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아마 그 과정 안에 우리나라로 많은 미세먼지들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일수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미리 이제 공고를 했고 이 기간을 우리가 또 지나온 것도 맞겠죠. 그리고 기후 변화로 환경의 변화들로 사막화의 가속으로 인해서 최근 20년간 가장 많은 황사의 일수가 우리에게 진행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리더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날씨가 아주 따뜻해졌잖아요. 추우면 바깥 활동을 많이 안 하지만 따뜻해져서 바깥에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바깥 활동을 되게 많이 할 거라 이제 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봄에 훨씬 더 많이 공기가 안 좋죠.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그 수도권 쪽을 가게 되면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경험상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휴게소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경북을 지나서 문경 휴게소를 딱 지나가고 나면 바로 공기가 흐려지면서 뭔가 다른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훨씬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동일한 곳을 촬영한 곳이거든요. 네, 여기는 동일한 곳을 촬영한 건데 엄청 미세먼지나 황사가 없는 날은 앞에 시야가 확 트이면서 안에 앞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그널이 보이고 있지 않죠, 위에. 그래서 실제로 365일 이런 상태로 서울, 경기, 수도권 리더님들이 계시다는 너무 슬프네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초미세먼지, 황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근로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상의 물질을 말합니다. 너무 작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글로 얘기하면 이 초미세먼지가 크기가 얼마만한지가 사실은 감이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한번 이렇게 하나 잡아봐봐요. 봐봐요. 여러분들의 지금 머리카락이 엄청 가느다랗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의 표면을 30분의 1로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게 바로 초미세먼지의 크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아서 아예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에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물질을 초미세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해도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면 사실은 우리가 어쩌다가 체내에 들어오게 됐어요. 기관지나 이렇게. 그러면 기침이나 가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물질이 느껴져서 뱉어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거보다 더 작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물질은 점막계 이제 점액과 손모 운동을 통해서 걸러지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작은 것들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작은 것들은 섬모 사이를 통과해서 기관을 지나가게 되면서 폐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문제는 이런 폐포에 부딪히면서 쭉쭉쭉 들어가서 장 안에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뇌에까지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인체의 피부나 장기에는 구멍이나 주름이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 약간 피부에도 보면 주름이 되게 많이 있고 장기 안에도 주름이 많이 있고 피부에는 털구멍이랑 땀샘도 있어요. 얘는 더 구멍이 더 크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작은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들이 이런 구멍으로 들어가고 혈관을 막으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초미세먼지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이렇게 그 초미세먼지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우리 연마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칼이나 칼들을 숫돌에 이렇게 갈면 끝이 뾰족해지고 날카로워지잖아요. 이 미세먼지도 실제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칼날처럼 엄청 날카롭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혈관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혈관 내벽을 스크래치를 내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엄청 더 무서운 거죠. 커다란 먼지가 하나 들어온 것보다 작은 것들이 날카로운 것들이 체내에 들어와서 우리 신체 안에 내부를 이렇게 약간 난도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발생하냐라고 하니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자연적인 원인은 황사, 그리고 산불, 그리고 화산 활동, 그리고 저도 이번에 책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미세먼지가 바다에서 또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도 있지라고 하니까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원인들이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로 황사로 대표되는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그리고 화산 폭발로 분출되는 화산재가 대표적인 자연 물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적인 거는 배기가스, 그리고 산업체의 매연, 그리고 화력 발전소, 석탄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유물들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들이 엄청나게 많죠. 중국발 미세먼지, 우리 흔히 많이 잘 알고 있는 건데, 70% 이상이 난방과 산업체의 원료로 석탄을 사용하죠.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부유물들이 결국은 바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날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그냥 미세먼지, 그리고 석탄, 뭐 중금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 위해성을 잘 체감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인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금속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무거운 금속인데 아주 작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석탄 안에도 들어있고 공장에서 이제 부유물 같은 걸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물질들을 그렇지만 그 금속 중에서 무겁기 때문에 이름을 중금속이라고 붙여놨는데 나, 카드뮴, 수은, 베릴륨, 브롬, 비소. 비소는 요즘에 그 왕가 사는 남자 영화가 엄청 흥행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단종이 사약을 뭐 먹었다 아니면 목이 졸렸다 이런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많지만 사실은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사약을 먹었다. 사약의 원료가 비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지금 다 떠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나비, 나비 인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빈혈이 엄청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성기능에 장애가 오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근육이 마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심하면 사망의 위험에 오게 되죠. 납을 입으로 먹지는 않겠지만 공기 중에 이런 물질들이 체내에 들어오면서 우리 인체에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카드뮴은 인체에 들어오면 호흡 곤란이 일어나고 식욕 부진이 생기고 그리고 단백뇨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심해지면 심폐부전으로 이제 가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수은 같은 경우는 발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엄마들은 흔히 감기가 왔다라고 하지만 갑자기 열이 났을 때 공기 중에 수은의 농도가 높았다. 근데 우리 그거 확인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실내 공기나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발열, 오한, 구토, 호흡 곤란, 두통 이렇게 신경세포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수은이 몸에 체내에 많이 쌓이면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학습이 되면 이럴 때 아이들이 물론 우리가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 넣으려고 하겠지만 이 공기청정기를 조금 더 강하게 그 아이가 잠자는 방에 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소가 사약의 원료고 이런 것들은 현기증이 오게 하고 경련이 오게 하고 혼수 상태에 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서 하루 미세먼지를 또는 황사가 있을 때 하루 이틀 나갔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문제는 우리의 365일이 이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난 밖에 안 나가. 난 그래서 미세먼지 있을 때 밖에 안 나가. 그렇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사실 현대인들은 하루의 일과가 거의 다 실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아이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실내죠. 안에서 스쿨버스 같은 걸 타고 다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에 가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실내에 있다가 마치면 다시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은 거의가 실내에서 생활한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이렇게 낙설하고 계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미국 환경청에서는 실내 오염 공기의 심각성과 인체 위해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무관심을 경고했죠. 그리고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환경 문제 중에 하나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대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가 실제로 실내 오염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망자의 수가 430만 명이라면 엄청난 수잖아요. 실내 오염 물질은 실외의 오염 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 밖에서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것보다 집 안에서, 실내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나 높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인은 너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내 공기의 질을 관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밖에 나가서 미세먼지가 엄청 많은 날 밖에서 활동하면 아까 그 중금속들이 나의 외투에, 나의 겉옷에, 나의 머리카락에 고스란히 묻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막 털고 들어오지 않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침대에 눕기도 하잖아요. 그 중금속은 그러니까 연기처럼 날아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바깥 생활을 하고 집에 왔는데 이 옷을 그대로 옷장 안에 넣거나 그대로 이 옷을 라이더 위에 올려놓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건 그냥 이 안에서 계속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 작은 생활의 습관이지만 외출하고 나서 겉옷이나 이런 옷들은 스타일러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쓰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스타일러도 사실 현관에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런 옷들을 조금 털어서 실내로 들고 들어오는 것도 작은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오염 물질 중에 건축 자재. 요즘에 혹시 그 흙집 지어서 사시는 분 계신가요? 돌집 지어서 사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모든 건축 자재들이 사실은 전부 다 환경 호르몬들이 나오고 이런 포름알데히드나 벤젠, 화학물질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어, 오염 물질 안에 갇혀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TV, 노트북, 냉장고, 뭐 이런 것도 실내 오염을 일으키나라고 하지만 요즘에 애들 게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같은 데 보면 모터가 돌면서 엄청나게 많은 먼지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애들 방에 문 꼭 닫아놓고 오락하잖아요. 게임 하잖아요. 그리고 환기 안 시키죠. 그 공간 안에 실내 오염 물질들이 훨씬 더 누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때문에 문 열지 않고 겨울철엔 추워서 열지 않죠. 그래서 훨씬 더 밀폐된 공간 안에 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요즘에는 그래도 다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덕션을 많이 거의 다 쓰시겠지만, 저도 예전에는 이 가스 냄새를 못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가스레인지를 쓰지 않고 인덕션만 쓰다가 가스레인지를 쓰는 집에 가면 그 가스 냄새가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가 아프고 속이 미석겁고 이런 경우가 저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새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라돈은 방사능 물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라돈이 주택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고층까지도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지만 이런 데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침묵의 살인자 성명. 요즘에 애들 학교에 여름이나 겨울방학에 한동안 오랫동안 공사할 때 있죠. 그게 다 보면 성명 공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공기질을 떨어뜨리는 것들, 그리고 아토피, 새집 증후군. 저도 그 인테리어를 하고 집에 왔을 때 아토피가 없던 둘째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바닥이랑 발바닥을 제외한 모든 피부에 빨간 반점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주 옛날이어서 새집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도 그 새집 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한 학습이 안 되어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토피라고 이야기하고, 연고를 처방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알고 나서,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우리 아이는 그때 아토피가 아니었고, 새집 증후군으로 그 집 안에 있는 그런 뭐라고 해죠? 그 유기화학 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인체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발현됐다는 걸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근데 요즘은 헌집 증후군도 있는 거 아시죠? 집이 너무 오래되면 곰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내 공기에 오염 물질이고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 VOC라고 나와 있어요. 휘발성 유기화학물인데,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어떤 플라스틱에 담겨 있는 물을 마실 때 나는 물을 먹었는데 약간 플라스틱 냄새 같은 거 날 때 있죠. 그런 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입자로 기관지에 들어가고 신체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뒤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건데 공기 중에 이 냄새가 나는 것들의 총 집합을 이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걸러내야 하는 거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제품에 이런 걸 모두 다 걸러내죠. 자,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매일 하루 담배를 한 개피씩 피운다고 합니다. 이게 내가 흡연하진 않지만 공기 중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인체에 들어오면서 계산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곰탕을 끓이면 하루에 담배 4갑을 피는 것과 똑같대요. 근데 집에서
가스 쓰시는 분들 아직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곰탕은 바로 끓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갑을 피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따다다다닥 할 때 이렇게 숨을 안 쉬려고. 그렇지만 그건 공기 중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미팅을 듣고 아주 충격적이었던 게 아기들은 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 연소된 일산화탄소들은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우리보다 훨씬 더 취약한 아이들의 반경 안에 이런 공기들이 머물러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다 작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스를 쓰고 하는 게 엄청 불편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덕션 이런 것들은 요즘엔 새로 아파트 지어도 가스레인지가 안 들어가고 거의 다들 이런 도구들이 다 들어가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런 거 쓰고 계시다면 우리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외보다 실내의 공기 오염 물질 더 인체에 들어오는 게 1000배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애기 엄마들 사실은 아이들도 많이 낳진 않지만 이런 것들도 꼭 주변에 임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것도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마신 미세먼지는 태아도 마시게 되고 여기에 그 뒤에 더 큰 문제는 천식의 위험이 훨씬 높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의 요인이 없더라도 대기 오염, 미세먼지 나쁨 이제 조금 있으면 계속 아마 안내 문자가 올 것 같아요. 우리 겨울철에는 날이 너무 추우니까 바깥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봄에는 계속 경고 문자가 오면서 바깥 외출을 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미세먼지 덕분에 때문에 조기 사망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초미세먼지가 뇌졸중이랑 왜 이렇게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 진짜 잘 모를 땐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가 엄청 작기도 하지만 엄청 날카롭다 했잖아요. 걔네들이 문제는 폐포가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지만 심혈관을 지나다니면서는 혈관 내벽을 스크래치를 내면서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혈관 내벽이 상처에 의해서 염증이 더 우리 이렇게 긁히면 부어오르는 것처럼 혈관 내벽도 심혈관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몸속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스크래치를 내면서 혈관 내벽이 더 두꺼워지면서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비자 중에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우리 남편이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문진을 할 때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심혈관 질환이면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뭔가를 안내해 줬을 건데 왜 청정기를 쓰냐고 그러니까 왜 저한테 청정기를 쓰냐고 물어봐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거의 한 10년 전쯤에 그 의사 선생님이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공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위험도에 이른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있으시다면 꼭 그걸 집에서 트시라고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들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좀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가 호흡기, 그리고 심혈관, 그리고 뇌와 신경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발암 물질들, 라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 그리고 피부뿐만 아니라, 공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것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 바깥에 나간 것만으로도 눈이 따가울 때 그래서 백화점 가시면 눈 따가우시죠. 왜냐하면 백화점은 그 환기하는 게 바깥에 우리가 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거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가면 눈이 많이 따갑고 피부가 가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러지 비염 환자들이 20년 동안 18배나 늘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환자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픈 사실이죠. 그리고 미세먼지의 습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혈관부터 두뇌까지 던신이 위험하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 원래 이런 얼굴이어야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아이의 얼굴 형태를 가진 친구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빨이 조금 튀어나오고 턱이 이렇게 나와 있는 얼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입 벌리고 자는 아이들 코가 막힌 거죠. 왜 코가 막혔을까요? 자는데 공기 중에 나쁜 물질들이 신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나쁜 것들이 체내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막에서 이렇게 점액 같은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콧물이 나죠. 이렇게 콧물이. 바깥에 콧물이 난다는 건 뭔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이 코를 톡톡하게 해서 이 안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씌우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밤에 잘 때 집 안에 공기가 나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그러면 코 점막이 톡톡해지는데 그런 집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또 건조해요. 건조하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이 마르게 되죠. 마르게 되면 악취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코로 숨을 못 쉬게 돼요. 그러면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죠. 그리고 코를 고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잘 때 코를 골 사람들이 많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코가 막혀서 소화가 코를 골거나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학습 장애와 정서적인 발달에 지장을 준다는 거죠.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두뇌 발달이 저하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전두엽의 기능이 감소되면서 행동 장애, 감정 조절, 기억과 인지력에 영향을 주죠. 전두엽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약간 좀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요리할 때 테프론 프라이팬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PFOS 그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 걔가 체내에 들어오면 전두엽을 망가뜨려요. 그 물질이. 그래서 범죄자들의 집단 안에서 그 사람들의 뇌를 분석했더니 그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전두엽이 모두가 파괴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 코로 밤에 잘 때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전두엽의 기능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ADHD까지 나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코를 골고 자는 거, 입을 벌리고 자는 걸 그냥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요가 자세처럼 고양이 자세라 하죠.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엄마들이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호흡이 곤란해서 지금 그 자세가 가장 숨쉬기가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주변 아이가 잘 때 엉덩이를 치켜들고 고양이 자세로 자고 있다면 공기의 질이 떨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뭔가 대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실내 공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환기시켜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30분간. 아니면 훨씬 더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기자님들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환기를 하기가 실제로 계절에 따라서도 그렇고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청소해야 되죠. 청소기를 돌리고 나서 사실은 물걸레로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물걸레로 한번 닦으면 거기에 진짜 작은 먼지까지 전부 다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 그리고 나서 공기청정기를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나오죠. 공기청정기를 고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골랐냐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냥 예쁜 거, 가격이 너무 비싸면 부담스럽고 너무 싸면 찝찝하고 그래서 적당한 가격 선 안에서 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그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한 게 아니라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지고 제품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메이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학습하는 거. 그래서 무엇 선택하든 그건 내 선택이지만 그리고 그 선택한 그 이유의 책임도 내가 지는 거지만
그 선택의 기준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아는 눈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제품이 앰모스피어 스카이와 이제 블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저희 청정기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커버가 있고, 프리 필터가 있고, 헤파 필터가 있고, 안에 탈취 필터가 있고, 그 안에는 이 공기를 유입하는 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청정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먼저 볼게요. 앰모스피어 스카이랩 헤파 필터. 앰모스피어 스카이 헤파 필터는 약 9.6m 길이의 필터가 이 작은 공간에 촘촘히 겹쳐 있습니다. 더불어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까지 걸을 수 있도록 설계했죠. 초미세먼지 기준이 2.5 마이크로미터인 점을 감안한다면 초미세먼지보다 무려 1000배나 작은 입자까지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이 직경 2m 대형 공이 초미세먼지라면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직경 2mm의 쌀알 크기도 걸러줍니다. 1000배의 직경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기존 앰모스피어 대비 3배 이상 더 세밀해진 헤파 필터 성능으로 더 작은 오염물질에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너무 대단하죠. 우리가 사실은 이럴 때 아니면 일부러 유튜브를 찾아보고 하진 않더라고요. 아까 제가 미세먼지를 2.5 마이크로미터라고 정의를 하는데 아까 커다란 공의 쌀알 크기만한 거 보이셨죠? 결론은 우리가 본질을 보면 공기청정기를 왜 쓰냐면 아까처럼 그런 그러니까 오염 물질들이 체내에 들어갔을 때 그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작은 것까지를 걸러주는지가 사실은 1번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2.5 마이크로미터보다 훨씬 더 작은 0.0024의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아까 그 크기를 쌍알로 비교했잖아요. 그것까지 걸러준다면 이건 사실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내가 이걸 필요로 하는 거에 첫 번째 만족이 100%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냄새 나는 거. 저희 혹시 여기도 반려견이나 반려묘 또는 요즘에 뭐 도마뱀도 많이 키우고 막 엄청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 키우시는 분들 사실은 키울 때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저는 뭐였냐면 우리 집에서 개 냄새 날까? 우리 집에서 강아지 냄새 날까 봐 그거 엄청 신경 쓰였어요. 왜냐면 저도 누구 집에 갔는데 그 집만에 엄청 딱 그 집만 나는 냄새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모르는 그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요리 오시는 분이나 누가 탁 오시면 제가 느끼는 거죠. 딱 우리 집에 오면 밖에 있다가 오면 진짜 산속에 온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강아지랑 같이 생활을 하니까 저는 이제 그 냄새가 안 느껴져서 전 진짜로 저희 집에 새로 오시는 분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가 막 나와서 짖을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딱 물어보는 질문이 저희 집에서 혹시 강아지 냄새 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뒷얘기가 그래, 맞아. 누구 집에 가면 강아지 오줌 냄새랑 이런 이제 분변 냄새랑 강아지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막 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유해가스가 사실은 이제 기체,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초강력 탈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리듬도 많이 공감하실 건데 한번 꼭 물어보세요. 쓰고 있는 집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바깥에 나가면 부유 먼지들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눈에 사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초미세먼지는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보다 더 문제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 인체에 들어오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들은 초미세먼지의 규정보다 훨씬 더 작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0.0024 마이크로미터라는 이 수치를 보다 작은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어떤 필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시중에 헤파 필터가 0.3으로 많이 나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법에 이 정도면은 눈에 안 보이는 먼지를 걸러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공기청정기들의 기준은 거의 다가 0.3 마이크로미터를 걸러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미세먼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필터가 나온 건데 이미 저희는 그때부터 예전에 구형 청정기 있을 때부터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입자를 걸러줬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리더님들 바이러스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전부 다 0.00 또는 0.0으로 시작돼요. 이 말은 엄청 더 훨씬 더 시중에 파는 0.1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입자예요.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들은 통과시킨다는 거죠. 걸러내지 못하고 통과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계속 0.00 이상을 엄청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VOC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뭐 알고 계시면 도움 되는데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모든 유기물 아까 제가 우리가 컵에서 물을 마셨는데도 안에서 플라스틱 냄새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의 각종의 이런 VOC 물질들을 모두 토탈로 모아서 만든 그 어떤 수치를 TVOC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조금만 체내에 들어가도요. 빠지지가 않고 이 안에 쌓여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우리 과일에 농약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일 많이 먹어서 농약 다이어트에서 농약 중독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내가 농약 중독으로 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체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런 나쁜 물질들은. 그런데 이렇게 TVOC들은 이 기체로 아주 작은 입자로 체내에 들어오는 것들은 빠져나가지 않고 체내에 계속 머물면서 오랫동안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청 위험해요. 자, 그런데 이걸 여기 보면 저희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걸러주는 22가지의 그 인증에 보면 오른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VOCS 이게 이거거든요. 이걸 다 걸러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사 제품들을 보면 이걸 걸러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조금 뒤에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예전에는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아메이의 제품, 우리 제품이 18가지의 전 항목을 걸러준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업데이트 된 거죠. 계속 환경 오염 물질들은 계속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 지금 22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영국 알러지 협회가 어떤 재단이냐라고 하면 영국 알러지 연구재단은 알러지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국적의 과학자와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어떤 말 그대로 비영리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최고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CADR이라는 공기청정기를 공부해보면 나오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클린에어 딜리버리 레이트라고 해서 공기 정화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카탈로그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캡처했는데요. 일본의 8.5 세제곱미터를 정화시켜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타사와 비교할 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LG는 CADR은 어떻게 되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건 뭐냐면, 일본 안에 얼마나 이 공간을 깨끗하게 정화하느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사는요, 분 단위로 안 돼 있고 시간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1분 안에 아주 빠르게 정화시키는 게 이제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건데 사실은 기능이 엄청 떨어지는 것도 1시간을 계속 돌리면 언젠가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비교의 기준이 역시 아메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상 한번 볼게요.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and it eliminates odors within the home, pollutants, 영어지만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really, 생각하고 anything you don't want in your air inside.
와. 알라딘이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엄청 빠르게 It's very 공기를 satisfying.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해라고 하지만 빨리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빨리 그 공간을 얼마나 빠르게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느냐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타사는 분 단위로 적혀져 있지 않고 시 단위로 체크되어 있다는 거 이거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한 기능도 너무 중요하죠. 저 뒤에서 한번 또 설명해 드릴 건데 결론은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쓰는 이유와 부합해서 우리 헤파 필터는 0.00 이사라는 아주 진짜 진짜 제일 작은 입자까지 걸러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유해가스를 평균 94% 그래서 그 표면적을 계산했더니 축구장의 205개 면적에 탈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다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해주는 거, 인증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거 영상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제가 오늘 찍은 건데 저희 스카이 안에 있는 펜의 영상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공기청정기도 돌면서 공기가 바깥에 나오는 게 시원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기능이 없는 걸 보고 너 왜 비싼 선풍기를 샀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름에 썼던 선풍기도 계속 움직였는데 어느 날 끄고 보면 바깥에 먼지가 진짜 많이 묻어 있는 거 보시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필터 교체하실 때 아마 다 보면 제일 끝에 공기를 빨아당기는 팬이 있거든요. 근데 팬에 너무 놀랍게도 단 하나의 먼지 같은 게 쌓여 있지 않아요. 이 팬을 거쳐서 공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로.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에는 에어컨들도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 걸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 필터 청소 다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팬을.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초미세먼지를 끌어당기려고 하면 이 팬의 기능이 뛰어나야 공기 중에 있는 작은 것까지 흡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기술적인 면이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작은 공간에도 앰모스피어 저희가 큰 공기청정기에서 작은 이거 너무 기다렸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방방마다 넣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핀이 높을수록 집에 공기청정기에 수가 많아요. 왜냐면 방방마다 넣고 싶기 때문에 핀이 높아질수록 집에 공기청정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크기는 작아졌지만 기능은 절대 작아지지 않은 저희 작은 블루 6.9kg라서 무겁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소리도 엄청 작죠. 자, 이건 제 인스타에 제가 올린 건데 한번 볼게요. 프리 필터예요. 이건 안방도 아니고요. 주방이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거실에도 이불이 없어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What is that? 우리 이불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불이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먼지가 엄청 많죠. 내가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지 않다면 이것들이 내 폐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오른쪽에 새 필터와 이제 교체해야 되는 필터예요. 이 까만 색깔 한번 보세요. 너무 놀랍죠? 이것들이 결국에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폐에 다 들어갈 거니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제가 시간 조절을 좀 너무 잘 못한 것 같아요.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노드론이라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이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청정 중에서 아마 가장 고가의 제품일 건데요. 예전에 제가 이 청정기를 처음 알았을 때 680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670만 원. 가격이 100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가 우리가 약간 마음속에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처음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첫 마디가 이거예요. 너 이거 사면 단순 변심으로 교환이나 반품 안돼가 첫 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아메이랑 다르다. 아메이는 이렇게 디자인이나 공간 이런 얘기 말고 공기의 질이 당신의 건강을 더 좋게 한다. 이게 슬로건이거든요. 그런데 첫 페이지가 절대로 한 번 사면 단순 변심으로 취소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냐면 나만의 공간을 완성하는 색깔을 고르라고 나와 있어요. 청청기의 색깔을 고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구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700만 원이 넘고 약 800만 원이나 하는 이 공기청정기가 뭐가 다른지도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품의 특징, 그다음 필터의 기능을 보면 패브릭 필터가 아니라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사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특수 합금이든 아니든 우리는 인체에 안 들어올 만큼의 아주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고 이런 내용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제 어디에서 인증을 받았고 얼만큼을 걸러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걸 캡처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인증 본인들이 테스트한 시험 성적서인데 여기에 보면 A형 인플루엔자를 걸렀다. 이 작은 것까지 걸렀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A형 인플루엔자의 크기가 0.098이었어요. 근데 저희 거는 0.0024예요. 훨씬 더 작은 입자를 우리가 거르고 이거는 이거보다 더 큰 입자를 거르는 걸 여기에 인증받았다는 걸 홈페이지에다가 안내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꼭 한번 체크해서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회사 제품이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자들은 이게 가장 사실 궁금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메이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득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제품을 모두가 쓸 수 있게 제품들이 다 하나씩밖에 없는 거죠. 청정기도 정수기도 냄비도 하나. 그런데 제가 여기 오늘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똑같은 제품인데도 가격이 다양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색깔이 다양하고 안에 기능이 다양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구나. 사람들은 선택할 때 엄청 힘들겠다라고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기청정기 헤파 필터 기능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 냄새 0.1 마이크로미터의 극초미세먼지를 거른다고 되어 있어요. 0.01을 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LG 공기청정기라고 쳤는데 모양과 가격이 이렇게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렌탈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렌탈을 3년 하고 5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렌탈이 6년으로 늘었더라고요. 아마 또 내년 되면 7년, 8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매달 내는 돈이 작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내는 돈은 엄청나게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삼성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한국공기청정협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알고 조금 시간이 조금만 쓸게요. 한국공기청정협회 CA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공기청정협회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LG도 영국 알러지 재단의 인증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걸 받았냐면 인증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만 받은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영어로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안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A사 제품은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다음 S사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이 CA 인증이요. 누가 이걸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청정기를 만드는 대기업 분이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이 한국공기청정기 협회 회장과 고문과 부회장, 감사, 이사들이 전부 다 L전자, 삼성, 그다음 코웨이 이런 분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진짜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사실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사례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0.004까지 걸러주기 때문에 타사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아이들은 공기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거만 빨간불이 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가 비용을 써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이제 사례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가격이 고민이 있어서 가격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모세기관지염이 아이들도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시간과 감정과 비용을 계속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사 먹지 말자는 생각으로 청정기를 바꿨다는 거예요. 치킨 한 마리 가격으로 공기청정기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비염, 기관지염 이런 것들이 엄청 좋아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비염 있으신 분들 우리 공기청정기 감동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풀로 틀고 잤는데
비염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코로 숨을 쉬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 숨을 안 쉬면 얼굴 형태가 이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프로모션으로 만성인데 비염이 해결됐어요. 코 세탁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했고 코가 계속 막혔는데 공기청정기 튼 날부터 코가 안 막힌다. 그래서 반대하던 남편도 이제 한 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강아지 털보다 사람 털이 더 두껍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보면 필터 청소하다 보면 우리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우리 애견들의 또는 애묘들의 먼지들도 이렇게 뭉치면 동그라미 공이될 정도로 엄청 많이 뭉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의 기관지에 들어가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더 콧물이 쏙 들어갔어요.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제 끝에는 제 친구는 이 공기청정기를 새 거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정보가 있고 알고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가까이 되면 안 돼요. 사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알고 있으니까 훨씬 더 아이를 키울 때에도 어떤 게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지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다가 이 사진이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은 결론은 어떤 내용이냐면 집에서는 코를 골지 않는데요. 청정기가 없는 이제 할머니 집에 갔더니 아기가 코를 골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는 똑같은데 환경이 바뀌니까 안 골던 코도 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면의 질도 건강과 엄청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공기청정기들을 쓰고 좋았던 사례들입니다. 자, 저는 이거 환승 프로모션 아까 리더님이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셔서 마무리만 조금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음 달부터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결론은 청정기가 있으신 분들은 안에 청정기 시리얼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번호를 안에다 입력을 하면은 이 10만 원, 20만 원 할인 혜택에 그걸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나 작년에 이거 해가지고 내 청정기 번호 썼는데 이러신 분 있잖아요. 그 썼던 번호를 쓰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내가 방에 방방마다 넣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썼던 것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주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타사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그거를 폐기하는 그 인증 사진을 찍어서 주면 또 10만 원, 20만 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각각의 선택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제가 오늘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불금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썼네요.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